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75.7%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신입생 4명 가운데 3명을 수시로 선발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현명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올해의 대입 수시 전략에 관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 백성환 부소장, 이천청소년 기숙학원 김영문 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시 선발 비율이 작년보다는 1.3%가 줄었지만 상당한 비중입니다. 학생 한 명당 6회 지원 기회가 있는데 작년에 평균 4.73회를 지원했을 만큼 수시는 누구나 지원하는 전형이 됐습니다. 결국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수시를 지원한다고 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이 거의 대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수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비중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최근 추세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재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상당수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75.7%가 수시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시가 좀 주요 대학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수시 지원은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텐데 학생부 기록이 거의 없는 이제 재수생 입장에선 아무래도 정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세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숙학원을 중심으로 현재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은 좋은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재수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시 기준을 또는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죠. 하지만 수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교과나 또는 학종은 이미 학창시절에 결정이 된 바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수시로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술이 있고 또 학창시절에 뭔가 컨설팅이나 이런 진학지도가 잘못돼가지고 억울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수시 대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학원이 한 250명, 한 9반에서 10반 정도가 되는데요. 중상위권 반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약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수시 대비를 또 지원을 합니다. 중위권 반이나 중하위권 반 가면은 한 30% 정도 수시를 이제 지원하고요. 논술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월달 개강하고 수시 대비를 위해서 인문계 논술, 자연계 논술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30%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자연계 학생들은 현재 상위권 반은 정규 수업에 논술을 넣고요. 중하위권 반은 주말에 따로 이 시간을 돌출해서 배정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과는 조금 많습니다. 4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은 36개 대학 중에서 한 20개 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은 2주간에 걸쳐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전체를 통계를 잡을 때에 인문계 학생들이 한 50%, 자연계가 한 6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대비한다 하지만 우리 재수생들도 수시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수생인 경우도 수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시 전형 방식이 아직도 한 7, 800가지가 된다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시는 예전부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 대학별고사에서 논술과 면접, 그리고 입학 사정관대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 교과 전형으로는 가지 못하는 대신에 나머지 2개 전형에 이제 신경을 쓰면 되고, 교과 성적이 평균 2등급 이내로 상위에 있는 학생들은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수시에 일단 합격을 해도 수능 시험과 상관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일단 수시 모집이 지원할 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등급 기준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학생부 등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시 모집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6월 모의평가라든가 학력평가 이런 각종 모의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정시 모집에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데드라인 학교를 정한 후에 수시 모집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부 성적 기준을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가 충분히 준비도 같이 된 학생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죠.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이화여대, 미래, 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데들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성적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신 성적이 좋고 비교과가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면 그 외의 대학들은 대다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즉 내신 성적이 좋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대학도 마땅치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논술도 같이 지원하게 될 텐데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신 성적은 좋고 비교과가 별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생겨난 전형들이 있죠.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지역균형 전형이라든가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 내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수능 성적을 반영한다는 거죠. 즉 수능 성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 기준으로 3개 영역 합이 6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개 합이 6 또는 2개 합이 4 정도까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이 4 또는 5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 또는 5 그리고 대학 수준에 따라서 2개 합이 6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능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죠.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대학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내신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비교과도 준비를 안 돼 있고 서울에는 가고 싶고 그런 학생들은 수능 중심으로 즉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시는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대학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한 50%에서 60% 정도가 해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능 후에 논술 전형을 응시도 못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정시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 영역 혹은 3개 영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등급, 4등급 대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 전형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관련된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데드라인을 정할 때 때는 반드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지원하고 마지막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실제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지원까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수시 모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성적보다 조금 더 상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를 준비하지만 정시도 반드시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수능을 이 합격의 한 요소로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재수생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숙학원 중에서도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논술 전형이고 백 소장이 말씀하신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인데 우선 논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첨사이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가끔 대학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시문항을 내긴 내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정답이 없는 시험을 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규칙과 어떤 형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첨삭인데 이 개인 첨삭을 보면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쓸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인 전개 구성이나 또는 표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숙학원에 있는 이 논술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처럼 가까운 곳에서 개인 첨삭 선생님을 뵙고 표현력이나 논지 전개 구성이나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심의학원이나 이런 데서 논술 선생님을 늘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질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인데 재수생이 강점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이천청술 기숙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즉 2월 개강해서 2월 말부터 주말고사를 봅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오전은 늘 수능과 똑같은 주말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이것을 연 계산해보면 약 30번 이상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과 똑같은 주말고사를 30번 이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시험을 봅니다. 그 매월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되는데요. 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들은 이제 재수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상대평가 하는데 자기의 위치를 아는데 좋은 시험이죠. 이것을 1년이면 약 8회에서 10회를 봅니다. 주말고사 30번, 매월 전국 모의고사 8회에서 10번, 그리고 시나 도에서 내는, 관에서 내는 시험을 또 학원에서도 치르게 되는데 3월 서울시, 경기도, 7월달 인천시, 10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적어도 40번 이상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잘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기숙학원 오게 되면은 한 달에 약 5위꼴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대해서 몰랐던 걸 깨닫고 트레이닝을 쌓기 때문에 수능 최저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재수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생들이 당연히 재학생보다는 수능 보는 데 유리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문제 잘 푸는 연습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잘 되어 있는 재수학원의 학생들이 좀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재학생들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주말에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연계열에 해당이 되겠지만 수시 모집 6회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한전에서 생기는 켄텍,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도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내신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수학과학 성적이 고등학교 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은 6번의 지원 기회 외에 다른 것들도 한 번씩은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수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엇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결국 어떤 수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다수의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내 성적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무리는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전형과 논술 그리고 정시 모집과는 달리 정해진 수치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죠. 즉 이제 내신 성적이 좋아도 활동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는 최소한 내가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 수준, 왜 그러냐면 대다수가 수시 모집은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으로 지원해서 가능성이 있는 대학 수준에서 그 대학을 제일 마지막 대학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상향을 하는 대학들은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내 성적과 입시 결과, 그리고 비교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 수준에 맞는 대학들이 있다 생각되면 그 대학들은 제가 두세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대학 정도는 9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난 후에 가채점 성적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대학을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시랑 똑같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간다.
즉 내신 성적을 간다는 것들은 각 고등학교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내신 성적 자체로만 가기 때문에 점수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지원하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대다수가 적정 지원 수준이 되겠죠. 그러나 올해는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 건국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작년까지 교과를 뽑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10% 수준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작년까지 없었던 학생부 교과를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학생부 교과를 뽑았던 고려중앙대학교나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그 이유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없던 교과전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산해서 지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지역 전형이나 학교 추천 전형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어떤 학교는 5% 이내, 어떤 대학은 한 고등학교에서 8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신 성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조금 상향을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에 무조건 높은 대학에 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준은 수능 최저학력 정도까지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수준에 갈 수 있는 대학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기준이 무조건 쳐진다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 풀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특히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수능 최저가 된다고 지원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 대학을 잘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친 이 상향은 곤란하고 자기 실력과 경계였을 때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쪽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수시의 특성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논술이 됐든 면접이 됐든 이 수능 시험 이전에 10월 달에 가면은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연세대학 등 여러 대학이 있죠. 그쪽에 시험을 치러야 되겠다는 수험생은 시험은 치르면서도 중도에 이제 리듬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왔습니다. 또한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입시 전형 일정이 겹칠 수도 있나 싶은데 전형 때 특히 유의해야 될 점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시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또 몰릴 때 몰리고 6번씩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간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수시 시간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수능을 11월 18일 날 보는데 그 이전에 보는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시립대, 성신, 경기대 5개 학교는 수능 전에 보죠. 그러나 수능 후에 토요일 20일 12개 학교, 21일 일요일 날 8개 학교, 무려 20개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표를 잘 짜야 됩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보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죠. 20일 날은 인문계가 보고 21일 날 이날은 자연계가 보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자연계 중에서도 단위별 모집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 학생들이 공학계열은 아침에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또 오후에는 전기 공학계열, 오후 4시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짜면서 학교마다 언제 시간을 보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조금 여담인데요. 시험 보는 날 건국대학교 앞을 제가 한번 가봤고 또 성균관대학교 앞을 가봤는데 정말로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정확히 타고 와서 시험을 볼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날은 숙박시설 가까운 데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온다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자가용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도 좀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이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 한번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 아예 생각지도 말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이 감안해가지고 시간표를 짜고 그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장소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유리한 시간표 짤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승환 부소장님, 김영문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